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지금 양자 관련해서 젠슨왕의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좀 시간 내에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10%에서 많게는 14% 까지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 양자가 하락한 원인, 그리고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런 기술주 라인에 좀 박하게 좀 시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양자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만,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게 심리적인 프레셔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 반증이 페드의 추가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인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젠슨왕의 발언과, 그리고 결국적으로 양자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지금 시장의 현 상황까지 좀 간략하게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들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 내용 숙지하셔서 양자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자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한 가지 좀 보도록 할 텐데, 30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양자 관련주들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슨 왕이 이제 1월 7일 CES 이 기조연설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업과 협업하고 있지만, 바로 아이온큐죠. 자, 그런데 유용한 수준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30년이 걸릴 수가 있다. 15년이나 지나야 초기 단계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지 못한 양자의 흐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더 웃긴 사실은 엔비디아 또한 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공개한 뭐 RTX 뭐 블랙웰이 문제였냐? 사실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웰이 가격 하락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사실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워요. 어쨌든 앞으로 엔비디아가 점점 더 독점을 해 나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까지도 마이너스 6% 정규장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건, 지금 시장 자체가 어쨌든 단기적인 이 물량,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달러 약세까지도 좀 이어질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 나스닥 시장의 장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 압박을 좀 넣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기술주 라인에 과도한 조정, 그리고 좀 잦은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자, 그럼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 미국 경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네. 서비스업 경기 기대 이상 호조." 자, 이런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연 4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애초에 기조에서 2회로 줄었잖아요. 근데 이 2회마저도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경기가 좋은데 굳이 금리를 인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시중에 돈을 푼다는 건데, 시장에 돈을 풀 이유가 없죠.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돈이 풀리면 결국 그 돈이 주식장으로 들어오고, 기술주 빅테크들 대출 더 싸게 땡기고 기술 발전에 더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주가 올라오는 그 밑거름 바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기술주의 성장이 더뎌질 수 있겠구나. 그렇다는 건 이 기술주의 성장, 더딜 수 있으니까 빠르게 매도를 하자. 일단 자르자.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이 압박감이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AI 칩이 결국은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쭉 올라왔었던 상황이고, 자, 엔비디아 칩이 개발이 됐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 차례로 넘어갈 것이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또 전력 문제가 대두가 되는 요런 하나의 사이클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AI 칩이 지나고 나서 재빠르게 데이터 센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칩 쪽에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엔비디아였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공개한 블랙의 성능 문제라기보다는 이 하방 프레셔가 생각보다 깊게 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미국 시장에서 좀 유명한 이쿼니스, 그리고 이튼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 배경이 일론 머스크가 그록3를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엔비디아 GPU가 탑재가 돼요. 자, 그렇다는 건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GPU를 생산해 낼 거고 독점 체제를 유지를 하는데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없거든요. 단순합니다. 그냥 순환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거고 데이터 센터 산업 쪽에 공격적인 투자와 관련돼도 기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기사가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이제는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는 것도 맞겠죠. '준비됐네. 그럼 다음 단계인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투자를 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플로리다 팜비치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공개를 했다. 누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억만장자 후세인 사즈와니가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즈와니 씨는요. 동남아 쪽에도 30억 달러 투자 그리고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아마존 구글도 뛰어들어 우리 이거 되게 낯설어 보이지만요. 절대 낯선 게 아닙니다. 제가 영상 계속해서 촬영을 해 드릴 때 이 브로드컴의 ASI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 ASIC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체적인 AI 칩을 보유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체적인 AI 칩을 보유를 하게 되면 결국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남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도 요번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점차 늘려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AI 칩이 준비가 됐으니까 데이터 센터로 가자. 우르르르르 요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결국 데이터 센터 쪽에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호재거리가 중단이 되거나 내지는 전력 문제가 좀 더 빠르게 대두가 되면 여기도 우르르르 내려간 다음에 전력 문제 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SMR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양자처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요런 단계이기 때문에 양자 역학이 양자 컴퓨터가 보다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조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리고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결국은 인하가 좀 빨리 돼야 돼요. 지금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전 세계 달러가 미국 시장으로 모이게 됐거든요. 왜냐면 고금리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 놓기만 해도 연이자 5.5%를 줬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 4.5로 내려오고 4.0, 3.5 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전 이자만큼 주지 않죠.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자가 내려간다는 걸 안다면 여기 들어와 있는 달러가 시장으로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시장에 풀린 돈이 어디로 가느냐? 기술주 라인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런 흐름을 트럼프는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월 20 일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가장 1번 공약이 뭐냐면 미국 재정 부채 탕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미국 재정 적자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페더럴 뎁트라고 돼 있고요. 페더럴 데픽트라고 돼 있는데 미국 연방 정부의 적자 그리고 연방 정부의 빚입니다. 자 2017년, 2015년 요때는 트럼프 집권 당시였거든요. 근데 미국 재정 적자가 오히려 감소했죠. 자 그리고 이 미국 재정의 빚이 요렇게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확 튀어오른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때죠. 자 그리고 바이든 집권 당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바이든 너네 미쳤냐? 내가 이렇게 빚 다 까 놨더니 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집권하면 이거 빚 다 깔 거야." 그래서 빚을 까겠다는 겁니다. 뭘로?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를 효율적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게 채권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기준금리가 4.5에서 4.0으로 내려간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 4.5% 짜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4.5%를 들고 있다 해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5에서 변동금리가 되는 게 아니라 4.5 그대로 있는 겁니다, 채권이. 자 채권이라는 게 내가 미국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미국이 책임지고 나한테 연에 4.5%를 이자로 챙겨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기존에 있는 채권이 더 비싸지겠죠. 그쵸? 자 그런데 뭐야 그럼 기준금리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은행에 있는 은행 상품보다 채권을 살 수 있게 돼야 되고요. 자 그러려면 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채권을 사람들이 많이 사겠습니까? 많이 사지 않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에서 채권을 지금 트럼프가 취임을 했나요?
취임을 아직 안 했죠. 아직 많이 찍어내지 못했어요. 많이 찍어낸 다음에 낮춰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금리를 낮추긴 낮출 겁니다만 트럼프 취임 이후에나 낮추거나 아니면 '낮출 것이다.'라는 의사 표명은 트럼프 취임 이후가 될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결국은 낮출 건데 속도가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미국 재정 부채를 채권으로 갚는다라는 가정하에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 시장에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어요. 결국 시중에 있는 은행에 있는 달러가 풀리는 거니까. 그럼 미국 시장 주식이 하락하면 미국이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스닥에요. 지금 60% 가까운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60% 중에 대다수가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은 채권대로 지금 미국 재정 부채를 탕감할 수도 있습니다. 꿩 먹고 알 먹고죠. 자 그때까지는 이러한 사이클들이 보다 좀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도 AI 칩 쪽에 이제 흐름이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됐으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전력 문제로 언제 넘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그때가 이제 양자 컴퓨터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될 테니까 그래도 비교적 좀 시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글라스 기판 이 적용을 제시를 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에 SKC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호재를 좀 보이겠지만 결국은 전력을 아끼겠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근본적으로 아끼는 쪽으로 일단은 좀 흐름이 넘어갔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어쨌든 유리기판도 당장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지금 당장 전력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력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좀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외에도 CES에서 전력을 덜 쓰는 기술들 그리고 산업 인프라를 좀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을 지금 하나둘씩 좀 공개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요런 전력 관련된 그 '전력을 줄인다.'라는 것은 유리기판을 통해서 전력 이 전도를 높여서 에너지를 더 많이 전달을 시켜 주면서 그리고 에너지를 더 적게 쓰는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건 곧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고 전력이 부족하다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자 기술이 지금 이 젠슨 왕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양자 컴퓨터만 활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괜히 2025 년부터 2030 년까지 지금 10배 가량의 지금 상승이 나오는 게 괜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제품이 15년 뒤에 나오면 2040 년에나 사실 주가가 시장이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괜히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그냥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비트 0과 1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건데 이 큐비트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거. 자 한 비트당 결국은 2배 차이가 나는 거고 한 비트가 늘어날수록 제곱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64 비트면 2의 64 승, 128 비트면 2의 128 승 어마무시한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적은 힘으로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양자 쪽에 다시 한번 이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물론 전고점을 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시장의 이 불안 상황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시장의 조정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언제쯤 좀 다시 한번 좀 대두가 될까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면요. 양자 기술이 1월 9 일에 퀀텀 테크놀로지스 콩그레스라고 해서 양자 기술 관련된 이 월드 콩그레스 전 세계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에너지 전환 지금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는 이 에너지 전환 분야,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분야 쪽으로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 보게 되면 1월 9 일, 1월 10 일서부터는 다시 한번 양자 쪽에 좀 반등세가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 초전도, 이온 트랩 어느 방식이든지 간에 지금 전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요 부분에 저항이 생기죠. 자 그런데 초전도를 이용하게 되면 저항 없이 100%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이온 트랩은 이온을 통해서 근처에 있는 자기장을 전부 다 그냥 가둬 놓는다. 누진되는 전기 없이 100% 모두 다 가동할 수 있는 방식의 요 양자 컴퓨팅 방식이니까 초전도 이온 트랩 둘 다 결국은 전기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이 CES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서 에너지 전환 쪽으로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리고 이게 곧 데이터 센터 쪽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조정은 그렇게 길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어쨌든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 반등이 나온다면 1월 10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양자 기술을 트럼프 입장에서도 절대 뺏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중국 유럽 쪽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지속해 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론 중국이 공개한 적이 없어서 따라잡는다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투자를 많이 했다. 근데 결과물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 37억 투자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 기술, 결국은 미국이 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양자 분야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당장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요.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예요. 양자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했다면 이 IBM도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IBM은 하락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초전도 기술로 고객사를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세 기업들 어쩌죠? 아이온큐, 리게티, 디에이브, 퀀텀 컴퓨팅 전부 다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기술주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기술주 중에서도 성장주 쪽에 들어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급격한 하락세가 나온다는 거. 결국은 양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문제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자라는 요 섹터의 반등은 언제냐라고 한다면 저는 1월 10일 CES에서 퀀텀 콩그레스 양자 회의가 열린 이후, 그래서 10월 10일과 10월 20일 사이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요 양자의 재진입 구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럼 우리한테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더 많은 조정이 나오기 전에 일단 대부분 수익 중이니까 매도를 한번 하고 다시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분할로 담고 계시는 분들, 길게 담고 계시는 분들은 1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우리가 물량을 담든지, 이 두 가지 선택지로 보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그래도 아이온큐가 빅테크들과 컨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래도 상용화에 보다 그래도 가까운 기업이기 때문에 아이온큐 위주로 우리가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는 거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많이들 당황하셨을 것 같고, 이게 조정이라고 하면 사실 조정인데 사실 그 조정이 지속되면 하락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좀 많이 패닉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내가 준비를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아 올라갈 거야.' 하는데 내려가서 멘탈 터져 가지고 그냥 뇌동매매로 매도를 하는 거,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흐름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언제쯤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때쯤 대응을 해야겠다. 요런 내용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은요,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미국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다가 늦춰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ETF를 사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주식 공부방 이 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은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번호로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68-5284번, 제가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활용 용도 빼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 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공부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는 분이냐? 자기소개를 좀 굉장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냥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재증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재증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박준영 자문역이라고 돼 있죠. 자산운용사로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많이들 좀 물어보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뭘 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하게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요 내용들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런 이야기들 뭐 미고비 얘기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3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오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굉장히 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온큐도 여러분들 또 양자 컴퓨팅 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오고 있는 논쟁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또 시장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고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봐야 $1,000 가봐야 뭐 2배 아닌가요? 1년 동안 2배? 이럴 바엔 그냥 국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고서로서 좀 살만한 종목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분석 보고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시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미국 시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면 귀찮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두 다 참여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항상 고점이다라는 소리를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죠? 내년이 고점, 내년 되면 또, 작년에 살 걸. 내후년 되면, 작년에 살 걸. 사실 미국 주식은 시작을 할 거라면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으시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을 또 배워가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새로운 또 주식 투자의 이면 국내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나 주식을 못 하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수익이 쌓여가는 느낌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한 번씩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랑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 내가 미국 주식을 할 줄 몰라서 한국 주식을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제가 준비해 놓은 공부방 반드시 꼭 한 번씩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물심양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